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커피숍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줄폐업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2달 사이 무려 20만 명이나 줄어들면서 코로나 후폭풍으로 바닥을 찍었던 재작년 수준까지 되돌아갔습니다. 한국에서 24년도 기준 하루 평균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폐업 신고 건수는 약 2,703건, 약 30초에 한 곳이 문을 닫는 수준으로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4년 한 해 10곳이 창업하는 동안 약 8곳이 폐업할 정도로 폐업의 창업을 압도하고 있고, 창업 대비 폐업하는 비율은 10%로 사업자 10명 중 1명은 폐업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이렇게 문을 닫는 가게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폐업을 하게 되는 걸까요? 경기가 어려워 폐업을 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판매하는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폐업을 하게 된 걸까요? 분명 경기가 어려워서, 판매하는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고객 응대에 문제가 있어서, 매장을 알리지 못해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겠죠. 그건 바로 돈일 겁니다. 장사, 즉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의 70%는 돈을 벌기 위해 자영업을 운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돈이라는 녀석이 벌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폐업할 수밖에 없겠죠. 자영업을 계속 운영하거나 확장하려면 결국 돈이라는 녀석이 벌리고 불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장사를 운영해 나갈 수 있죠.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0.7%로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수 침체와 수출 불확실성이 겹쳐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자영업자분들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 잠깐만, 10곳 중 10곳이 아니고 8곳이라면 2곳은 아직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린데,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살아남는 가게와 쇼핑몰들은 도대체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가 어렵고 내수 침체가 반복되는 와중에도 장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상황 속에도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27.4%는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거나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리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SNS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매장들이 있으며, 외곽 지역에 위치한 매장인데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실 이 차이는 장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미묘한 차이를 갖고 시작합니다. 결국 사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장사하는 분들이 꾸준한 매출을 기록합니다. 사람을 파악하고 장사를 하는 분들과 제품을 파악하고 장사를 하는 분들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없는 문제엔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장사를 하는 많은 분들은 사람보다 제품과 상품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예를 들어 커피를 판다고 가정했을 때 제품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커피의 원두의 생산지, 원두의 함량, 커피의 가격, 커피의 맛, 커피의 용량 등 제품에 관련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고 제품을 기준으로 판매를 시작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커피 애호가 분들이 오셔서 매출을 일부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큰 매출의 상승과 꾸준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 사람에 집중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공간, 시간, 분위기,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해 사람에게 맞춰진 기준으로 판매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사람들은 커피를 구입함과 동시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며 자신의 시간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고, 공간의 안락함과 편안함, 분위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영상으로 업로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시작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되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좋은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자기 문제처럼 느끼고 감정이 흔들리고 신뢰가 생기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고 싸고 예뻐도 판매가 지속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장사는 제품이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이건 내 얘기야 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반응이 오고, 그래야 단골이 생기고,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요즘 정말 힘드신 거 압니다. 물가도 오르고 손님은 줄고 광고는 해도 반응이 없고, 그런데도 잘 되는 가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가게들은 물건이 엄청 좋거나 광고비를 많이 써서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 것 뿐입니다. 구매자와 관련이 있는지, 구매자의 마음에 드는지, 구매자의 신뢰를 얻었는지를 충족시켜주면 구매할 사람은 구매함과 동시에 단골이 되고 지인에게까지 홍보해 줄 겁니다. 장사는 사람의 감정이 반응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팔립니다. 좋은 제품보다 중요한 건 고객의 구매 이유를 만드는 것이고, 이건 내 얘기야 라고 느끼게 해야 고객의 돈이 움직입니다. 무엇을 팔까보다 누구에게 왜 팔까가 제일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살아남는 장사는 사람을 설계합니다. 이 구조를 아는 사람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고 말합니다. 손님이 끌리는 말은 무엇인지, 어떤 이미지를 보면 신뢰하게 되는지, 어떤 공간, 어떤 설명, 어떤 표정이 구매로 이어지는지 사람에 대해 알게 되고 파악되는 순간 장사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손님이 반응하는 방법과 광고하는 방법 등 장사와 자영업 매출 증대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심리 구조를 중심으로
실제 장사에 적용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SNS 활용법과 바이럴 마케팅, 쉽게 홍보할 수 있는 영상들을 다룰 예정이니 정보를 얻어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 혹시 지금 장사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어떤 고민이든 좋습니다. 작게라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과 댓글로 함께 공감하며 풀어나가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